기원전 109년 가을, 한나라의 침략으로 시작된 조안 전쟁은 기원전 107년 3월에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막을 내렸다. 2년여 동안 지속된 전쟁은 고조선의 강토를 핏빛으로 물들였다. 고조선과 한나라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고조선은 지배층의 내부 분열로 나라의 사직을 잃었다. 한나라는 전쟁에 참여했던 사신과 장수들이 모두 극형에 처해졌다. 사마천은 한나라 수륙 양군이 치욕을 당한 전쟁이라고 평하였다. 조안 전쟁의 승자는 고조선도 한나라도 아니었다. 그러면 고조선의 배신자들이 승자일까? 사기 건원일의 후자봉표와 한서 공신표를 참조하면 고조선의 배신자들은 모두 한나라 제후가 되었으나 뒤끝이 좋지 못했다. 대부분 제후로 봉해진 뒤 수년 내에 후사 없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그들 또한 조안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고조선과 한나라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사마천은 조안 전쟁을 어떻게 평하였는지 기록을 따라가 보자. 고조선, 한나라 전쟁 7부작 마지막 회.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사마천은 말한다. 한나라가 치욕을 당한 전쟁이다. 태사공은 말한다. 우거는 험고함을 믿다가 나라의 사직을 잃었다. 서파는 공을 속이다가 전쟁의 발단을 만들었다. 누선은 군사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죄에 걸렸으며 번우에서의 실패를 후회하다가 도리어 의심을 받았다. 순체는 공로를 다투다가 공손수와 함께 주살되었다. 결국 양군이 함께 욕을 당하고 장수로서 제후가 된 사람이 없었다. 1. 우거는 험고함을 믿다가 나라의 사직을 잃었다. 왕검성은 천연의 요새로 세 겹의 강물과 험준한 산맥이 둘러싸고 있었다. 지도를 보면 바깥으로는 영정하와 호타하가 흐르고 그 안쪽으로 거마하와 대사하가, 마지막으로 당하와 역수가 왕검성을 감싸고 흘렀다. 또 서북쪽으로는 험준한 태행산맥이 가로막고 동남쪽으로는 험난한 바래가 펼쳐져 있어 왕검성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지형적 이점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는 데는 유리했지만 내부의 반란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우거왕은 나라의 사직을 잃게 되었다. 우거왕의 실패는 하늘의 천시나 땅의 지리보다 사람의 인화가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이 서파는 공을 속이다가 전쟁의 발단을 만들었다. 서파는 한무제의 명을 받고 고조선 우거왕을 회유하기 위해 파견된 사신이다. 그러나 우거왕은 한나라의 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파는 빈손으로 돌아가면 문책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폐수에서 전속 나온 고조선의 장수를 살해하고 이를 공으로 꾸며 한무제에게 보고했다. 한무제는 서파를 벌하기는커녕 고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요동 동부도의로 임명하였다. 분노한 고조선은 군사를 일으켜 서파를 살해하였고 이를 구실로 한무제는 대군을 동원하여 고조선을 침공하였다. 이로써 조안 전쟁이 시작되었다. 사마천은 이 전쟁의 원인을 서파의 개인 행동으로 돌렸다. 그러나 당시 한무제는 이미 흉노와 남어를 정복한 후 동방의 고조선을 마지막 정복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서파 사건은 고조선 침공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한무제가 도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마천이 이를 몰랐을 리 없지만 자신이 모시고 있던 한무제의 침략 야욕을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마천은 전쟁의 책임을 서파 개인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사마천이 전쟁의 원인을 고조선에게 두지 않고 서파 개인에게 둔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3. 누선은 군사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죄에 걸렸으며 번우에서의 실패를 후회하다가 도리어 의심을 받았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누선 장협을 누선은 장수의 그릇이 좁아서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집회는 서광의 말을 인용하여 누선은 장졸이 적어라고 주석하였다. 뒤에 나오는 번우에서의 실패를 후회하다가 도리어 의심을 받았다는 문장과 연관지어 보더라도 사기집회의 주석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번우에서의 실패에 대해서 살펴보자. 번우는 남월의 수도이다. 사기 남월열전에 따르면 기원전 111년 겨울에 한나라의 대군이 번우성을 포위하였다. 누선 장군 양복은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의 동남쪽에 주둔하였고 복파 장군 노박덕은 1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성의 서북쪽에 주둔하였다. 날이 저물자
누선 장군은 남월의 군사를 무찌르고 화공으로 번우성을 불태웠다. 복파 장군은 영체를 세우고 사람을 보내 항복을 권유했다. 투항자들에게는 한나라가 임명하는 관직에 인장을 주고 다시 그들을 성안으로 보내 다른 사람들을 항복시켜 데려오게 했다. 누선 장군은 있는 힘을 다하여 적군을 화공으로 공격하였으나 새벽 무렵 성안의 적병들은 모두 복파 장군에게 항복했다. 누선 장군 양복은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번우성을 함락시켰으나 복파 장군 노박덕은 1천여 명의 군사로 싸우지 않고도 누선 장군보다 더 큰 공을 차지하였다. 누선 장군 양복의 번우에서의 실패는 이 일을 가리킨다. 고조선 침략에서는 상황이 정반대로 변했다. 좌장군 순체는 수만 명의 대군을 거느린 데 반하여 누선 장군 양복은 겨우 수천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다. 누선 장군 양복은 번우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 복파 장군의 전략처럼 고조선을 공격하지 않고 항복을 권유했다. 그러나 번우성 전투와 왕검성 전투는 그 양상이 사뭇 달랐다. 남월의 번우성은 포위한 지 하루 만에 무너졌으나 고조선의 왕검성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함락되지 않았다. 누선 장군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항복을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조선과 계속 사신을 왕래하자 모반의 의심을 받았다. 결국 좌장군 순체와 사신 공손수는 누선 장군을 체포하여 하옥시키고 그의 군사는 좌장군의 지휘 아래로 편입하였다. 사마천은 이 사건을 두고 누선은 군사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죄에 걸렸으며 번우에서의 실패를 후회하다가 도리어 의심을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순체는 공로를 다투다가 공손수와 함께 주살되었다. 좌장군 순체는 공을 다투고 서로 시기하여 계획을 어긋나게 한 죄로 기시형에 처해졌다. 기시형은 죄인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매다는 무거운 형벌이다. 이에 대해서는 제6부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좌장군 순체와 사신 공손수는 멋대로 누선 장군을 체포하여 하옥시키고 그의 군사를 좌장군의 지휘 아래로 편입한 사건으로 주살되었다. 결국 양군이 함께 욕을 당하고 장수로서 제후가 된 사람이 없었다. 사마천은 조한 전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국 한나라, 수륙 양군이 치욕을 당하고 장수로서 제후가 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였다. 3년 전 남월과의 전쟁에서는 참여한 장수들이 모두 제후로 봉해졌던 것과 아주 대조적이다. 현재 강단사학계에서는 조한 전쟁을 한사군 전쟁이라 부르고 한나라가 승리하여 고조선 강역에 한사군을 설치하고 통치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사마천은 조한 전쟁에서 한나라 수륙 양군이 치욕을 당했다고 하였다. 한나라 수륙 양군이 치욕을 당한 전쟁을 한나라가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 고조선은 한나라의 무력이 아니라 내부 분열로 스스로 무너졌을 뿐이다. 6. 조한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고조선은 내부 분열로 무너지고 나라가 없어졌다. 한나라는 수륙 양군이 치욕을 당하고 싸움에 관여했던 사신들과 장수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졌다. 조한 전쟁은 고조선과 한나라 모두가 패배한 전쟁이었다. 그렇다면 한나라에 투항한 고조선의 장수들은 모두 제후에 봉해졌는데 이들을 조한 전쟁의 승자로 볼 수 있을까? 사기 건원일의 후자봉표와 한서 공신표를 통하여 이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장군 왕겹은 기원전 108년 4월에 평주후로 봉해졌으나 1년 후에 후사 없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상 한음은 기원전 108년 3월에 추저후로 봉해졌으며 19년 후에 후사 없이 죽었다. 니계상 참은 기원전 108년 6월에 회청으로 봉해졌으며 11년 후에 조선에 도망한 죄수를 숨겨준 죄목으로 하옥되어 죽었다. 우거왕의 아들 장항은 기원전 107년 3월에 기후로 봉해졌으나 6년 후에 조선으로 하여금 모반케 한 혐의로 맞아 죽었다. 조선상 로인의 아들 최는 기원전 107년 3월에 열량후에 봉해졌으나 3년 후에 후사 없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이와 같이 고조선의 배신자들은 모두 하옥되어 죽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후사가 끊어졌다. 이들 또한 조한 전쟁의 승자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조한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 사마천은 사기 조선열전에서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설치했다고 기록하면서 동시에 조한 전쟁에서 한나라 수륙 양군이 치욕을 당했다고 하였다. 서로 모순되는 기록이다.
한나라 수륙 양군이 치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조선을 평정하고 사군을 설치할 수가 있는가? 고조선은 한나라의 무력이 아니라 내부 분열로 스스로 무너졌을 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나라가 설령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고조선 땅을 온전하게 통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기 건원일에 후자봉표와 한서 공신표를 참조하면 우거왕의 아들 장항은 기원전 107년 3월에 기우로 봉해졌으나 6년 후에 조선으로 하여금 모반케 한 혐의로 맞아 죽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기원전 107년 왕검성이 함락된 이후에도 대대적인 고조선 부흥운동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조선 우거왕의 정권은 내부 분열로 무너졌으나 고조선 민중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대대적인 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동명이 고조선의 진번 땅에서 일어나 졸본부여를 세우고 또 졸본부여를 이어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고구려는 고조선을 계승하였으며 추모왕 당시에 이미 황하 이북의 고조선 영토를 모두 회복하였다. 연남산 묘지명과 고울떡 묘지명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산 묘지명과 고구려 무장 고울떡 묘지명을 보자. 연남산 묘지명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고울떡 묘지명은 비교적 최근에 알려졌다. 고울떡은 고구려 최고 귀족인 오부중 순노부 출신으로 귀단성 성주로 재임시의 당나라와 싸우다가 43세 때 포로로 끌려간 고구려 무장이다. 당포로 된 고구려 무장 묘지명 첫 발견. 동아일보 2015년 11월 24일 기사 참조. 각 묘지명의 강조 표시한 부분을 살펴보자. 군의 휘는 남산이니 요동 조선인이다. 중략. 넓고도 신령스러운 바다여. 수많은 강물이 모이는 곳. 동명의 후예가 진실로 조선을 세웠도다. 연남산 묘지명은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하였음을 천명하고 있다. 고구려는 고조선의 진번 땅에서 일어났으며 수도 졸본성은 현 중국 하북성 천진시 개현 일대였다. 고구려 무장 고울떡 묘지명을 보자. 휘는 덕이며 변국 동부인이다. 중략. 햇빛이 정기를 내림으로 주몽이 서자로 태어났다. 연나라 땅을 크게 다스리고 요양의 정통을 이었다. 고울떡 묘지명. 주몽이 연나라 땅을 크게 다스리고 요양의 정통을 이었다고 기록하였다. 고구려는 추모왕 시대에 이미 졸본성을 중심으로 황하 이북의 고조선 영토를 모두 회복하였다. 고조선 민중들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졸본부여를 이어 고구려의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갔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다시 일어선 고조선 민중들, 그들이 조한전쟁의 진정한 승자였다.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을 소개하는 고조선, 한나라 전쟁 7부작을 모두 마칩니다. 이어서 고구려의 첫 수도 졸본성이 하북성 천진시 개현 일대라는 것과 추모왕이 졸본성을 중심으로 북경 일대를 회복하여 다물도를 건설하고 태백산 동남쪽 왕검성 지역을 회복하며 이어서 부곡절을 복속시키는 등 하북성과 요령성 일대로 영토를 확장해가는 과정을 사료를 통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강단사학계는 졸본성을 요령성 본계시 환인년의 오녀산성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오녀산성은 산적들의 산채는 될지언정 절대로 한 나라의 수도가 될 수는 없는 곳입니다. 앞에서 연남산 묘지명에서 넓고도 신령스러운 바다여 수많은 강물이 모이는 곳. 동명의 후예가 진실로 조선을 세웠도다고 하였듯이 고구려는 수많은 강물들이 모여드는 바닷가에서 건국하여 동아시아를 호령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장엄하고 흥미진진한 고구려 역사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